자, 우리 1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현재 여러분들의 상대방,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상대방 분의 현재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제 이분이랑 헤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이분의 소식을 모른다, 그리고 이분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이제 이분은 상대방, 연애를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듯한, 그리고 여러분들을 좀 운명으로 여긴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봤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은 나랑 만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귀고 있는 상대방이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금 자기가 이거다 하고 이렇게 꽂힌 지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푹 빠져있는 어떤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상대방 분은 이제 그거에 굉장히 몰입을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뭐 썸남이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많이 꽂혀있는 느낌일 건데요. 이분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다, 나 혼자 짝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 분의 경우에는 두 가지를 좀 극단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깊은 마음을 느끼고는 있는데 자기가 이제 털어놓지 않고 있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분은 지금 자기가 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있고 그것을 약간 운명처럼 여긴다라고 해서 굉장히 진중하고 이분의 감정 자체가 무겁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듯한 그런 느낌들도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연애 중이신 분들 아니면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부부이신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1번 카드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나에게 마음이 좀 깊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또 어떤 모습인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진하게 꽂혀있는 느낌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들 때문에 약간 심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심란하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만 보면 자꾸 두근거리고 여러분들 막 스킨십 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심란해 하시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유혹적이다, 내가 1번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좀 감겼다, 요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집착을 좀 하게 되는 모습들도 있고요. 놓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여러분들을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연예인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좋아하게 되면 연연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갈망하게 되잖아요. 약간 그런 듯한 느낌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에 대한 소유욕과 집착력이 좀 장난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이런 나의 소유욕이나 집착이나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 같은 것들을 숨기려고 해야 중간중간에 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만 보면은 어느 순간 보면은 손잡고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손 닿고 싶어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몰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현재 상황에서 이거는 헤어지신 분들이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이 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있다라기보다는 이 마음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을 좀 향해서 있는 것이 좀 분명해진 게 있고요. 헤어지신 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상대방 분이 약간 절절할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만 하고 헤어졌는데도 자꾸 생각이 나고, 특히 여러분들과 있었던 스킨십이라던가 애정적인 부분들, 우리가 약간 꽁냥꽁냥하게 주고받았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자꾸 떠오르고 생각나고 누우면 또 생각이 나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소유욕을 발휘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드러내서 이야기는 안 하실 수는 있는데요. 이제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언어나 행동을 좀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이 여러분들한테 차마 말하지 못하는 속마음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와, 두 분이 무슨 관계인지 이걸 보고 좀 애매해진 느낌이 있는데, 자, 이분은요, 여러분들이랑 관계 변화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썸이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좀 애매한 사이? 우리가 공적으로 만나가지고 가까워지면 안 되는 사이이신가?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여러분들을 좀 갈망하는 정도는 심해요. 여러분들 막 밤에 누우면 생각나고 정신 못 차리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을 못한 속마음 이야기는 열렬한 사랑 고백 같은 거고, 우리의 관계를 여기서 변화시키자, 다른 모습으로 만들자, 아니면 이제 고백이라던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어떤 류의 말을 하고 싶냐면, 이분은 계속 스킨십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연인이라던가 부부 사이면 당연히 스킨십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근데 그분은 지금의 그 상태보다는 더 저돌적이고 과감한 거를 좀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대놓고 드러내놓고 고백을 하고 싶다라는 게 너무 진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연애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부부 사이이시면 고백을 하고 싶다라는 말 자체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내 그 명치 끝까지 있는 속을 뒤집어서 다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고, 우리의 관계가 여기서 뭐가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어. 완벽하게 다른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은 뭔가 상황적인 여건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을 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부분들이 있고요. 굉장히 이제 지속적으로 말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해야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면 어느 순간 눈으로 이렇게 쫓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아마 이분이 스트레스 수준이 굉장히 높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떨쳐내려 해야 잘 떨쳐지지 않는다. 정신을 차려보면 눈으로 당신을 쫓고 있다. 당신을 계속 만나고 싶다. 우리의 관계가 지금과는 다른 분위기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측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우리끼리만의 낙원으로 가자라는 말을 정말 그 아무런 허들이 없고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긍정적이라면 그런 류의 말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내가 내 명치 끝까지 다 보여줬을 때 좀 받아들여 줬으면 하는, 그러니까 그 목구멍까지 차오른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굉장히 열렬한 사랑 고백 같은 느낌들이 있고요. 그 고백 자체가 굉장히 좀 진하고 강렬하다라고 하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왜 못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리액션을 좀 이상하게 한 적이 한번 있을 수도 있고요. 거절을 했다던가, 약간, 징그러하고, 뿌리쳤다던가. 1번 보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다.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고백을 받아가지고 거절은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도 그 생각인지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겠다.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본 거는 아니니까.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부담감, 책임감, 의무감, 나의 위치, 상황 이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이분이 뭐 공적으로 얽혔다라고 하는 느낌들이 좀 있어요. 회사에서 만났다던가 아니면 뭐 배우러 갔는데 거기에서 만났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뭔가 자기가 이 말을 하게 되면은 둘 다 힘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둘 다 뭔가 괜찮은 상황, 우리의 나름대로의 괜찮았던 상황 이런 것들이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 마음속에서 좀 가로막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좀 독특한데, 이분이 좀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마음이나 이런 양식들을 좀 보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소유권 주장을 좀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내 거야, 내가 쥐어잡을 거야, 내가 핸들링 할 거야,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본인이 고백을 하게 되면, 본인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런 연애적인 헤게모니나 관계 주도권 자체가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자기 마음을 쉽사리 꺼내 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 자존감을 완벽하게 내려놓지 못한 채로 좀 여러분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느낌들도 있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이게 완전히 숨겨질 수가 없어요.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게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만 보면 되게 재밌는 느낌들이 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시시 웃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면 같이 웃고 있고 재밌게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랑 좀 헤어지고 자기 혼자 덩그러니 남으면 그 공허함 같은 것들을 크게 느끼실 뿐인데, 그분이 그래서 이제 자기 속을 다 꺼내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어린아이처럼 이야기하고 싶지만 나는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막고 있는 그 기제 자체가 뭐 공적인 부분, 우리의 관계가 여기서 더 힘들어질 수 있어, 뭐 요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연애적으로 내가 좀 불리할 수 있어, 뭐 요런 자존심 같은 것들이 좀 혼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거는 약간 위태위태한 뚝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느낌들이 좀 들어서 그거는 한번 참고로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분이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여러분들께 어떤 행동을 또 해올지 보도록 할게요. 야, 한 달 이내에 행동을 안 하시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뚝 같았는데 이분이 약간 오묘한 태도를 좀 보이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야, 나한테 행동을 해올 것 같다면서 왜 이렇게 오리무중인데 막 이런 생각을 하실 정도로 이분이 좀 주눅이 든 느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반응이 좋지 않을 거다, 우리의 관계가 이상할 거다, 뭐 이런 느낌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는 상대방 분의 행동이 나 좋아하는 거 맞나? 내 착각 아니었나? 썸 타고 있는 거 나만 느끼고 있었던 거야, 막 이런 분위기로 좀 가시는 느낌이다. 그만큼 좀 아리까리한 행동을 좀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느끼고 계시는 그 짐이 버겁다라고 해요. 이 짐이라고 하는 게 뭐 업무적인 거든 일적인 거든 뭐 다양해요.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공적인 관계에서 만났다라고 하면 주변의 눈치도 좀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분이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달 이내에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좀 헷갈릴 법한 말과 행동을 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릴 법한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뭐 여러분들한테 뭐 마음이 식었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감추려고 페이크를 치다 보니까 요상하게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왜 저렇게 허둥대? 왜 말을 하다 말아? 뭐 요런 느낌들을 좀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류의 행동들을 좀 하실 것 같고요. 이게 이상하게 여러분들 눈치를 본다라는 느낌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눈치를 왜 보지? 여러분들 눈치를 좀 살금살금 보면서 행동을 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분은 계속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을 이고지고 가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놓고는 싶은데 내려놓지도 못하고, 어떻게 온전하게 들고 가기에는 버거운데 뭐 어정쩡하게 이렇게 감정을 들고 가는 모습들이 계속 나올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성을 위해서 여러분들만을 위한 행동 조언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밀당인데 여러분들도 상대방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한번 상황 파악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뭔가 이 관계 시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물꼬를 트는 건 여러분들이 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회사에서 만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도와드릴까요? 라는 제스처를 먼저 한다던가 이거 같이 해볼래요? 라는 말을 한다던가 우리 프로젝트 있는데 미팅 좀 잠깐 할까요? 식사하면서 이야기 좀 할까요? 막 이런 식의 물꼬트기 있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상황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여러분들 손안에 핸들링을 할 수 있도록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런 식의 방향성이 좀 필요하다. 어쨌든간 여러분들께서 당당하게 행동을 하시되 그 행동은 상황과 분위기를 파악을 해서 눈치껏 하신다라고 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 더 분명히 하기에 좀 더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만 이 관계를 좀 맡겨놓기에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부담감과 압박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그 부담과 압박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좀 어필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공적인 관계에서 만난 사이다.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렇다 제스처가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편한 자리에서 뭐 사내 연애 그런 거 할 수도 있지. 난 그거 굉장히 당연한 거라고 봐. 막 이렇게 열린 이야기를 좀 한다던가. 여러분들은 나의 입장은 이래라고 좀 은연중에 드러낸다던가. 이렇게 눈치 있는 밀당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인생 여정은 긴 여정이라서 우리가 장기간의 안목을 좀 바라보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연애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의 연애도 급하게 막 이렇게 뭔가 결정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쉴 땐 쉬고 연료 충전하고 또 떠나갈 때 떠나가고 행동할 땐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도나 페이스가 무너지지 않은 채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정말 상대방 분이 마음에 드신다라고 하면 뭔가 단기간 1주일, 2주 안에 뭔가 해결해 봐야지 라고 하시기보다는 좀 롱텀으로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탠스를 잘 취하신다라고 하면 이분이 자신감을 좀 찾았을 때 고백을 해도 되겠다 분위기가 만들어졌거나 내가 고백을 해도 우리 사이가 이상해지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아마 상대방 분도 같이 행동력을 보여주시지 않으실까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지금 이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어떤 제스처, 스탠스를 좀 보여주시면서 자연스럽게 한번 이끌어 가보시는 거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2번 골라주신 분들 상대방 분의 현재 상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분 일단 굉장히 잘 지내고 있다. 안정적이고 평화롭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특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성과, 성취를 좀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실제로 일과 관련이 돼 있어서 좀 집중을 많이 하고 계시는 듯한 분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한테는 상대방 분한테는 중요한 시기이신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사업 성과, 커리어, 뭐 직업적인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을 하고 계시는 듯한 분위기다라고 하고요. 이분이 지금 타고 계시는 흐름 자체가 좋아요. 잘 돼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다 조금 더 책임감, 몰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도 파이팅이 많이 넘치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의욕이라던가 내가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겉에서 봤을 때는 그 말 그대로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파이팅 넘치고 에너지 넘치는 직장인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본인도 어느 정도 고집이 있고요. 어느 정도 주관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자신의 주관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도 좀 보여져요.
또 우리가 잘 되는 흐름일 때는 자기 고집이 좀 다소 강해지는 면들이 있거든요. 상대방 분이 지금 그런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하면은 이제 파이팅 넘치는 건데, 부정적으로 보자라고 하면은 이제 자기가 잘 되는 거에만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외의 것들 어떤 확장이나 삶의 변화라던가 이런 것들은 크게 원치 않는 듯한, 그러니까 안전지향적인 부분들로만 좀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리스크가 동반이 되는 거에 대해서 감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측면들도 좀 어느 정도 있다. 만약에 이제 가정이 있으신 분들인 경우에는 가정생활에 굉장한 만족도가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또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매우 긍정적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을 좀 애틋하게 보는 면이 있다.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 직장 상사 보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되게 좀 애틋하게 바라보는 그 시점 자체가 좀 좋아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좀 따뜻한 면이 있다. 애정이 좀 서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전혀 못 느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흰색 카드가 나와서 추가 카드를 한 장 좀 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있는 마음은 애정이라던가 호의, 호감 같은 것들은 분명하게 있기는 한데요. 이제 정신적인 영역에 조금 더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육체적인 끌림이라던가 엄청 섹시한 매력을 보고 있다던가 뭐 이런 것보다는 정신적인 영역에서의 나와의 궁합이 좋다라고 여기시는 것 같아요. 나와 합수가 좋다. 나와 대화가 잘 통한다. 나와 정신적인 부분이 좀 일맥상통한다. 우리의 개념과 가치관이 좀 비슷한 것 같다. 나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뭔가 잘 통하는 느낌을 받는다. 막 이런 분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썸을 타고 계시거나 연애를 하고 계시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을 이성으로 보는 건 분명하게 있어요. 그 기저에는 깔려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나의 동반자처럼 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나의 동반자, 이 사람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 내가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함께 뭔가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파트너십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대체 좀 불가능하죠. 다른 사람들로 대체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측면들 좀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을 보면 조금 흐뭇하게 웃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 자녀를 바라보는 듯한 분위기도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대방과의 분위기 속에서 좀 따뜻하게 좀 녹아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게 어렵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이번이랑 헤어지게 되거나 멀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만나도 이러한 온정 같은 부분들을 못 느끼겠다라고 좀 여기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차마 말 못하는 속마음은 또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뭔가 우리 관계가 조금 더 다이나믹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약간 권태기에 빠진 것 같아. 우리가 좀 너무 밋밋한 사이 같아. 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고 이거를 좀 달라지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의 원동력이라고 해야 되나? 운동? 뭐 이런 것들을 좀 가미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느낌들이 있다. 약간 어떤 거냐면 그 권태기 있잖아요. 권태기, 매너리즘이나 권태기 이런 것들이 우리 사이에 살짝 있다라고 여기시는 것 같아요. 또는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이번이 나를 볼 때
살짝 권태기가 온 것 같아. 약간 밋밋해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같이 뭔가를 해볼래? 운동을 해볼래? 공통의 취미생활을 해볼래? 뭘 해볼래?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을 선뜻 못 꺼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뭔가 우리 관계의 분위기를 좀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해보자라는 말을 하고는 싶지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안정적이다 보니까 이 분위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동적인 에너지가 좀 적은 느낌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있다던가 감정끼리 다이나믹하게 부딪히면서 이제 서로를 맞춰가는 그런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어요. 너무 이렇게 쓱 가고 있는 느낌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거기에서 살짝은 이래도 되나 하는 지점을 느끼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의 관계성에서 뭔가 공통의 즐거움이나 재미를 좀 찾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걸 말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한테 우리 요즘 좀 매너리즘인 것 같아. 우리 관계 발전이 좀 더딘 것 같아.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결혼 이슈가 좀 있어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 시점에 연인분들이 보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 결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못한다도 해당이 되거든요. 이분이 뭔가 자기가 저돌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뭘 하자라는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 끝까지 왔다가 이렇게 삼켜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상대방 분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안정적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변수나 뭐 이런 것들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말들을 왜 못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상황이 조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자기 상황에 어떤 변수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좀 어려워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좀 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뭐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이제 사귀고 있는 사이다라고 했을 때는 마음만은 결혼하자, 너 나랑 같이 살자, 뭐 요거 하고 싶기는 한데 자기가 봤을 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내 집 마련도 좀 해야 되고 자녀 계획도 세워야 되고 우리의 수입이나 지출이나 우리의 사회적인 생활을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범위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너무 진지해져서 오히려 말을 못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썸을 타고 있는 경우다 하더라도요. 이분은 자기가 조금 더 적극성을 보이면서 속에 있는 말들을 좀 하고는 싶어도 장기적인 관점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결혼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분이 성향이 원래 이러신 것 같아요. 매사 진지하고 진취적이고 잘 돼야 되고 조금 잘못 건드려서 실패하거나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타격이 크고 뭐 이런 성향이 원래 있으신 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분이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좀 쉽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어. 나는 아직 뭐가 필요해. 나는 아직 뭘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죠.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성향에 따라서 둘만 좋으면 단칸방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넓혀가는 재미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려면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요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완비가 돼야 이제 우리가 결혼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 내가 지금 결혼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아무 준비도 안 된 채로 너한테 짐만 지우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연애 직전의 단계나 뭐 이런 생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다?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건 분명하게 좋아요. 특히 연인적인 감정, 정서적으로 잘 맞는다. 우리가 결이 같은 사람이다. 배우자 감으로 보고 있다. 이건 분명하게 있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내가 갈 길이 멀어서 내가 할 게 많아서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살짝 주눅이 드는 면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런 마음들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한 달 이내 이분이 해올 행동은 또 어떤 게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한 번씩 문득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좋아한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결혼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드실 수 있다. 왜냐하면 이분은 하염없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다정해요. 그러니까 너무 아껴주는 게 분명하게 있거든요. 자상하게까지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거는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케어하는 듯한 그런 느낌들도 좀 있어요. 계속 이제 돌봐주려고 하고 잘해주려고 아껴주고 여러분들이 좀 힘들다 징징거리면 맛있는 거 먹여주고 막 요런 게 분명하게 있는데 애매한 태도가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근데 이 애매한 태도는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때 나한테 감정이 없는 것 같아. 나한테 뭔가 의무감으로 이런 걸 대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실 법한 그런 행동들이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중간중간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이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너무 잘해주고자 하는 마음들도 크고 실제로 행동들도 그렇게 세심하게 챙겨가면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도 잘 들어줄 거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뭔가 저돌성이 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 같지는 않다. 이 분위기 그 자체로 그냥 그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짝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상대방 분이 나한테 계속 그런 뭐 애정 표현이나 따뜻한 시선이라던가 뭐 요거는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헷갈릴 거예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저러지? 막 이 생각을 여러분들은 골백 번도 다 하실 수밖에 없는 행동을 좀 애매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분이 지금 성향이 안 바뀌면 이게 관계가 진전이 되나 싶을 정도로 이 성향적인 특성이 좀 강해요. 이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만을 위한 행동 조언 좀 보도록 할게요. 손 내미는 건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뭔가 약간 고백을 하거나 분위기를 진전을 시키거나 내랑 만나자, 결혼하자, 아니면 이제 우리 사귀자, 우리 무슨 관계냐 정확히 하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똑같은 거죠. 지금 말 못하는 속마음에서 펜타클 에이스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행동이 펜타클 에이스예요. 이분이 못하는 걸 여러분들이 대신해 주셔야 돼요. 나이트 완드도 똑같이 나왔네? 이분이 말 못하는 그 속마음을 여러분들이 그냥 다이렉트로 찍어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 완드 기사는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하는 걸 돌직구로 이야기를 해요. 둘러 말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확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스 펜타클 카드 또한 내가 먼저 내밀어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한테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이 관계가 뭐라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자라는 이야기, 내가 니를 책임질게 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쪽에서 좀 하셔야 돼요. 사귀자라는 이야기, 우리 만나보자, 난 네가 좋아 라고 하는 고백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이분이 주저주저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좀 행동을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리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행동을 촉구하는 상대방이 고백을 해오는 게 아니라 위험성이 매우 높은 리딩이 되어버렸어요. 막 이런 댓글 달릴까봐 무서워. 아니 지금 감자님 말씀 듣고 고백을 박았다가 분위기만 이상해졌잖아요. 막 이럴까봐 매우 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리딩이 되어버렸지만 뭐 어쨌든 카드는 나온 대로 읽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의 의견이 아니라 카드의 의견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저의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분위기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 가드너 카드가 나왔는데 내 인생을 가꾸는 사람은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 인생에 무엇을 어떻게 들여놓고 무엇을 내쫓아버리고 무엇을 가꿀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에 대해서 내가 쥐고 가는 것을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는 관계에 대해서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은 그 상대방을 나의 정원 안으로 끌고 들어와라,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 이 사람이 탐탁치 않다, 이런 뜨뜻미지근한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답답하다라고 하시면 그것 또한 결정권은 여러분들이 쥐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카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결정을 하셔가지고 주도권을 쥐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3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의 현재 상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요즘 웬일이지? 상대방 분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카드들이 자꾸 나오나? 일단은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목표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고요. 나름의 삶의 만족도라던가 희망이라던가 일이 좀 잘 돼가고 있는 흐름 같은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짝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있는 속마음이다라고 하면 상대방도 짝사랑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냥 서로 쌍방 짝사랑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 해피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간 상대방 분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이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좀 거리감이 있다라고 여기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성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좀 거리감이 있어.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아 라고 여기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이 사람이 뭐 원하는 어떤 목표나 지향점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는, 하지만 거기를 계속 향해 가야만 하는 어떤 자신의 운명 같은 것들을 좀 느끼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거창하게 운명처럼 느끼고 있다라고 하지만 한마디로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이제 꽂힌 거에 대해서 좀 눈을 못 떼겠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상대방 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약간 본인의 이상형, 취향 뭐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요. 상대방 분은 지금 그분의 생각으로 머리가 좀 꽉 차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한테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일이라던가 직업이나 어떤 목표나 비전에 꽂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향해서 내가 계속 바라보고 그 길을 가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분의 어떤 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그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셨을 때 상대방은 이미 뭐 웬만큼 이룬 사람이라서 뭔가 더 큰 목표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이성을 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을 보시면 좋은데 아마 상대방이 바라보는 이성은 본인 취향이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어떨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좀 포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거야, 이 고착 상태가 나아지지 않을 거야 같은 마음들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좀 매섭게 한번 구셨나요? 무섭게 구셨나요? 그러면은 상대방 분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주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자신의 마음을 끊어내려고 하는, 그만두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끝난다고 끊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부담이나 부담감 같은 것들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마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측면을 좀 봤을 때는 아마 헤어지신 분들이 좀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상대방 분은 아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만 비희망적으로 보는 거죠. 희망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걸려서라도 이걸 내려놓고 갈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게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짐이 좀 부담스럽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내가 착잡한 심정이 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한테 지은 죄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죄책감 같은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눅이 든다, 기가 죽는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아마 지은 죄가 있다라고 하면 그 방면에서 이분이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는 두 분의 사이는 만나고 계신 분이라기보다는 만났다 헤어진 분에 좀 해당이 되실 것 같긴 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찔리는 구석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거리가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잘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이분이 차마 말을 못하는 속마음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힘들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힘들다, 버겁다, 부담스럽다, 나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분이 좀 지친 게 있나 싶은 느낌들도 있고요. 이분이 자기가 많이 다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다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싸우다가 보면 서로 상처되는 말 하면 이제 그거에 좀 다쳤을 수도 있기도 하고, 막 여러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힘들어요. 결국엔 힘들어. 근데 나 잘 될 거야. 근데 나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믿어줄 거지? 그냥 나 이렇게 가야지 뭐 이런 느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기가 이고지고 있는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주길 좀 바랬던 건 아닐까. 자신의 받은 상처나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이해를 좀 해주길 바랬던 게 아닐까 싶은 느낌들이 있습니다. 약간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상처받고 집을 나간 아들이 엄마한테 하는 말 같은 느낌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엄마한테 엄마가 막 넌 의사 돼야지 이놈 새끼야 너 그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의사가 될 수 있겠어. 그 사람은 의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막 상처받고 막 이러다가 20살 돼가지고 그냥 집을 휙 나가버려. 그 아들의 마음을 보고자 하는 어머니가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 아들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엄마 나 진짜 힘들었어. 나 그게 너무 괴로웠고 부담스러웠어. 나 근데 다른 거 해도 잘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엄마가 원하는 그것만큼은 나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 막 이런 식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겠어요. 이제 그런 느낌의 속마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말하지 못하는지도 보도록 할게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이분이 포기가 있네. 마음속에서 포기가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내가 이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방향을 찾는 게 나은 대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을 향해 나간다라는 그런 것들. 뭔가 자신의 삶에서 어떤 한 부분을 리셋시키겠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무엇 하나 어차피 안 될 거라고 하는 측면들이 계속 좀 중복적으로 나와 있고요. 똑같은 카드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이걸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다쳤다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이분이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약간 방어적인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야기를 해서 내가 다칠까봐 방어하고, 뭔가 여러분들의 어떤 내용이, 여러분들의 말이나 생각들이 나한테 진입이 되지 않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나와 있다라고 보여서요. 그거는 한번 참고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두 분 사이에 제가 히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너럴상, 카드상 나와 있는 그런 뉘앙스만 좀 말씀을 드린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이분이 어떤 행동을 또 해올지 그것도 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뭐 딱히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해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자기가 어떤 성공이나 뭔가를 한 채로 연락 같은 게 좀 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분이 뭔가 좋은 소식이 있어. 자기가 뭔가 성취를 해냈어. 그러면 이제 그때 여러분들 앞에 좀 당당하게 나타난다던가 웃으면서 인사 한번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다. 한 달 이내에 상대방이 해올 행동이라기보다는 상대방과 여러분들이 좀 마주할 만한 일이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이 있고요.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여러분들 눈앞에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되다 보니까 나서게 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분은 상황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여건이나 상황이 좀 나아지고 본인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 여러분들 앞에 나설 수는 있는 사람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자라고 하면 이분이 자기 삶에 어떤 자신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되찾는다라고 하면 어느 날 문득 인사를 하러 오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뭔가 멋있는 모습이나 잘된 모습? 나 이 정도 괜찮아 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조금 당당한 모습들.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 앞에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지 않나. 이게 또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번쯤은 좀 보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만을 위한 행동 조언 보도록 할게요. 이게 나이만드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분을 정말 원하신다면 이분과 다시 잘 되고 싶다, 만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분을 좀 순수하게 대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분이 뭐 힘들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보듬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어려울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상처받은 아들과 엄마의 관계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엄마 입장에서 아들한테 계속 부담을 주고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니까 해줄 수 있는 감정의 소통 같은 것들,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뭐 방어적으로 나오고 경계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시기는 할 거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상대방 분에게 좀 농담을 던진다던가 좀 가벼운 대화를 시도를 하신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막 두 분이 나누게 되신다. 어떤 우리가 만날 만한 일이 생겼다라고 하시면 분위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사실 나도 그때 그런 게 조금 힘들어서 그렇게 나왔나 봐. 라는 식의 대화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힘들었어.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싸우면 안 되고 사실 난 그때 이런 상황이라서 난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었나 봐. 그게 너한테 상처가 됐나 봐. 이런 류의 대화들이 있죠. 상대방을 보듬으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나 힘들었던 것들이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그런 류의 행동이나 말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요. 만약에 만나게 되시면 그렇게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는 여러분들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돼? 가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당당함, 자신감 같은 거를 잃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변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의 어떤 흐트러진 모습들, 보여주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헤어진 관계를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뭐 헤어지고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관리를 하고 내 생활을 잘 지키고 언제나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매력을 느끼고 있는 포인트가 있으신 것 같고요. 상대방 분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 오히려 상대방이 그 곁을 다가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로 해주시길 바랄게요. 뭔가 두 분의 구체적인 히스토리는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일방적으로 본 거라서 힘들어, 나 어려워 뭐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아마 이런 케이스는 보통 따고 들어와서 스토리를 듣다 보면은 굉장히 좀 복잡 미묘한 관계성이 얽혀 계신 분들이 좀 많아서요. 그거는 좀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왜냐면 이 카드로 봤을 땐 상대방 분이 조금 불쌍하게 나온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거를 또 다 따고 들어가면 상대방 분이 유독 좀 징징거리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그것까지 보여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에 비춰서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필 행운 좋은 카드가 여러분들의 고고하고 당당하고 자존감 높은 모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 쪽에서 크게 실수를 했다던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히스토리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상처를 주고 받을 법한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측면들까지도 한번 고려를 하셔가지고 상대방과의 관계성을 이어보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말을 한번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자,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리 4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의 현재 상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유를 찾아 떠나고 싶다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본인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염증 같은 걸 느끼고 계시고요. 자기는 어떤 자유라던가 내가 어떤 생활의 변화를 준다던가 뭐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게 좀 귀찮고 다른 사람 말 듣고 싶지 않고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게 뭐 오랫동안 조금 염증난 생활에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제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뭔가 이분 자체가 원래 성향 자체가 조금 갇혀있는 걸 잘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장기간 회사 생활을 하다가 물려가지고 그러신 분들도 있게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분 자체가 좀 자유로운 영혼 같은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녀도 항상 조금 불만족스럽거나 계속 이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 이러신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이 들어요. 실증을 좀 잘 내기도 하고 약간 마이웨이가 있는 성향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게 좀 참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그런 마이웨이 성향들이 좀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상대방 분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향의 독특한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약간 이때는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다라던가 내가 뭔가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가지고 가고 싶다라던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의 말을 좀 잘 안 듣는다는 특징들이 있죠. 성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중간중간 한 번씩 올라오는 느낌들이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충분히 자신만의 시간이나 자유를 느끼고 오셔야 다른 일상으로의 복귀 같은 것들이 좀 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도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있는 마음은 또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너무 좋아하는데요. 아, 애증도 있어요. 아, 요분 특성이 딱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은 되게 자유로운 영혼인데요. 제가 이제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있는 마음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한 끗발 더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방 분도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를 잘 안 해봄직한 분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상대방 분한테 어떤 애증이나 아쉬움을 안겨주는 존재다라는 게 좀 여기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은 상대방보다 좀 더 마이웨이일 가능성이 높겠고, 이 연애적인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본인의 어떤 위치를 내려놓지 않는,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느낌들도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을 많이 좋아해요. 진짜 그냥 러버스가 나잖아요. 사랑한다, 좋아한다, 아낀다. 그것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어떤 음흉한 마음도 좀 같이 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레드 3번의 어떤 애증이나 갈등이나 너무 사랑이 깊어서 생긴 어떤 그 나쁜 형태의, 좋지 않은 형태의 오염된 사랑 같은 느낌들도 있는데, 이제 이게 동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과의 어떤 속궁합도 좀 생각을 하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진짜 스킨십 너무 좋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좀 갖고 계시고, 거기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사랑이나 애정이나 여러분들 보면 좋아 죽겠는 뭐 이런 것들도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계속 섞여 있으면서 이분은 막연하게나마 이제 여러분들을 조금 바라보는 듯한 분위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곁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깊지만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고, 어쩌면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이 뭘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측면들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진한 거에 비해서 이제 상대방 분이 느끼고 있는 거리감이 좀 다소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제 헤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감정, 원망하는 감정,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섹슈얼한 느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정보를 모르다 보니까 접근을 못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간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자체는 굉장히 강렬하고 진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나를 보듬어 줄 것 같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그 측면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 차마 말 못하는 속마음은 또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랑 결혼이나 뭐 이제 뭐 요런 거 있죠. 가족이 되고 싶다 이런 거 추진하고자 하려고 했다가 딱 꿀꺽 삼켰던 느낌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건데 여러분들에게 결혼하자라고 이제 밀어붙이려고 시동을 걸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우리 헤어져 뭐 이랬다던가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꿀꺽하고 삼켜야 하잖아요. 그 말을.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나 너 아니면 안 돼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리 같이 가정을 꾸리자, 같이 살아보자, 같이 뭐 관계를 만들어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가 삼킨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돌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직진하고자 했던 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말을 못하고, 만나고 계신 관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도도한 느낌들이 있어요. 이분의 감정에 비춰봤을 때, 이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샘물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비춰지는 여러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비춰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도도한 느낌들이 있거든요. 이분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저돌적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거죠. 직진하고자 하는 부분들, 결혼을 약속을 한다던가 우리 함께 살자. 이분은 결혼도 결혼인데 약간 동거의 개념이 조금 더 강해요.
우리 같이 살자의 개념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결혼하자는 조금 로맨틱한데 같이 살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말초적이죠. 이분의 표현 방식은 조금 더 말초적인 거에 가깝고 실제로 이제 결혼식이나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분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관념은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이 숨쉬고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그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들한테 감정적으로 크게 매여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이게 좀 딜레마인데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마유이고 자기도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해봤고 언제나 뭐 자기만의 길을 가고 막 요랬던 느낌들이 있는데 이런 분이 감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매여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왜 말을 못 하는지도 보도록 할게요. 이분이요, 말주변이 없나? 말을 그렇게 이렇게 로맨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닌가? 어떤 부담감을 갖고 있냐면,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의 표현이 같이 살자에 가깝다에 좀 더 핏이 맞는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결혼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이분은 뭔가 여러분들한테 접근할 때 로맨틱하게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을 세심하게 보살피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프로포즈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나한테 스미듯이 다가올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뭔가 그 분위기 형성이라던가 말이라던가 이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도도한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 말초적으로 강렬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으시는 것 같은데 자기는 뭔가 예쁜 말, 멋있는 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하고 감동을 받을 법한 그런 멘트를 해야 된다라고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자기는 성향에도 안 맞고 잘 나오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변의 부족을 자기가 많이 좀 느끼고 있고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했을 때 뭔가 분위기가 조금 깨는 느낌도 있거든요. 산통이 좀 깨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자기도 그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말랑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영화 속에 나오는 어떤 주인공처럼 여러분들한테 그런 달달한 고백 같은 걸 하고 싶어하는 이분의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나한테 잘 넘어올 거다라는 생각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본래 본인이 하던 대로 약간 직설적이고 말초적으로 표현을 해봐야 이게 약간 안 먹힐 거라는 생각을 좀 어느 정도 하시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이분이 어떤 행동을 해올지도 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분명히 이제 감정을 드러내는데 자존심을 내려놓고 감정을 드러낸다라기보다는 일단 좀 본인도 한 차례 도도하게 가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약간 여러분들을 회유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을 하는 로맨틱과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여러분들을 회유하는 듯한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상대방 분이 여자건 남자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상대방 성향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저돌적이고 애둘러 말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남성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세심한 분이 있고 도도한 분들 있잖아요. 성별은 상관이 없이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표현들 같은 거를 잘 못하다 보니까 약간 다른 걸로 먼저 말문을 트고 약간 여러분들을 이 분위기로 회유해서 이렇게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을 거다. 만약에 연락이 끊긴 상대다라고 한 경우에는 분명히 연락을 한 달 이내에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인식을 할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카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SNS나 프로필을 본다는 걸 안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자기가 드러날 법한 어떤 행동을 좀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를 인식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 만들겠다.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과 연결이 될 법한 어떤 행동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의지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 주눅든 모습이 아니라 약간 당당하고 당차게, 그리고 어떤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자기 딴에는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만을 위한 행동 조언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일단 지켜봐라.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시기적인 부분을 잘 지켜보고 여러분들의 일상에 집중을 좀 하다 보면은 그 시기와 때를 알아서 상대방을 대응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을 하거나 먼저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우리 결혼인 언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상대방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약간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은데 상대방 분이 약간 마이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약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마이웨이일 가능성이 높겠고, 이 마이웨이인 사람을 어느 정도 이제 결혼이라던가 연애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올가매려고 하면, 우리 어떤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좀 붙잡아 두려고 하면 이분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고개 숙이고 들어오지 않는 한 어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지키고 상황을 견제를 하시다가 이렇게 마이웨이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숙이고 들어오고 자발적으로 잘하려고 하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여러분들한테 맞추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유도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지대한 관심과 지대한 애정을 이렇게 쏟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살아나가는 것,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그냥 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여기가 오히려 이 관계성에 대해서는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메타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까마귀가 자꾸 쥐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봤을 때, 아, 저 커플은 남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네, 저 커플은 여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네,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따고 들어가면 반대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카드는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누구인지는 따져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입장 중에 어떤 입장인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과 을의 연애를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 뭔가 더 아쉬운 사람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 갑을을 따지자라고 하면 이 카드에서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갑을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볼 땐 상대방 분이 약간 사회적인 성공이나 성취 그리고 돈과 관련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어필을 계속하고 그걸 담보로 여러분들에게 뭔가 그 관계성의 우위를 점하고 가려고 했던 측면들이 좀 쎄하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흥칫하고 가면 그게 약발이 안 먹히니까 사실 그 주도권 싸움에서는 역전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런 스토리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이 상대방을 좀 조련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측면도 한번 잘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퀸 골라주신 분들 상대방의 현재 상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분 조금 본인의 안정을 찾아서 좀 뭔가 떠나려고 한다,
나의 어떤 안위와 휴식을 좀 원한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리화라던가 자기가 좀 편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뭐냐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을 좀 떠나보내고 나의 어떤 편안함과 실리적인 부분들을 좀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합리화로 발현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외면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좀 회피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떠나서 내가 좀 안정적이고 편안한 쪽으로 가겠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연애적인 부분에서 상대방의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가슴 절절매는 어려운 힘든 사랑을 안 하고 나를 편안히 받아주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내가 조금은 덜 사랑하지만 그래도 내가 일상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법한 그런 연애를 하겠어에 좀 해당이 돼요. 이분이 힘들고 가슴 절절하고 막 이런 사랑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도 되거든요. 현재 상황상. 근데 뭐 일적인 부분으로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겠죠. 일적인 부분에서 내가 이제 어려움을 딛고 좀 안정적인 생활의 기반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도전이라던가 노력 같은 것들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분이 최근에 이직을 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분의 상황을 아신다라고 하면 잘 대입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뭐 이직이나 직업의 변경 같은 걸 주면서 내가 어떤 금전적인 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목표를 두고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손해나는 짓, 호구 같은 짓은 좀 안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실속을 좀 챙기고 가겠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조금 도드라져 있습니다. 이런 상대분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보도록 할게요. 헤어지신 분들 좀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감정적으로 좀 많이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상대방분의 현재 상황에서 이게 연애적으로 나온 거다라고 하면 내가 막 가슴 절절하고 나 힘들고 어려운 사랑 안 하고 좀 편안한 대로 갈 거야 라고 마음먹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슴 절절하고 어렵고 힘든 사랑이 이제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헤어지신 분들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좀 많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감정적인 얽매임이 분명하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 자꾸 나고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여러분들과 있었던 시간이나 그때 당시에 본인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나 그때 그랬었지. 나 그때 그렇게 퀸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생각이 있었는데, 애틋하고 여러분들을 좀 아끼고 하는 마음들도 있어요. 근데 뭔가 졌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나 여기서 더 뭔가를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포기의 마음들이 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을 자기 입장에서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인지를 좀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만나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분이 아마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어떤 여지라던가 봐준다던가 배려라던가를 안 하려고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마음이 변했어 이렇게 여기실 수는 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냐면 만나고 있는 사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나는 이미 지쳤다. 너를 사랑하는 건 맞고 너한테 감정이 아직은 남아있는 게 맞기는 한데 난 슬슬 이별 준비를 할 거야. 나 너무 힘들거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측면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썸이고 우리 아무 관계 아니고 애매한 사이다 뭐 이러신 분들 있죠. 썸이라던가 애매한 사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짝사랑을 하는 상황이라던가 이런 거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그 시간에 지쳤어요. 여러분들과의 썸이 너무 길었다던가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의 반응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오지 않아서 실망감이 있다던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한마디로 좀 접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공통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접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더 이상 감정적인 소진을 못하겠어 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피로하다, 힘들다라고 이분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차마 말 못하는 속마음은 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랑 잘해보고 싶었대요. 끝까지 잘 가보고 싶었고 우리의 어떤 이상과 비전을 그려보고 싶었다라는 감정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결혼하고 만나면서 뭔가 아름다운 무언가를 그려보는 어떤 우리만의 유토피아로 가자, 힘들지만 우리 같이 파이팅 해보자, 뭐 이런 것도 있죠. 그 말을 하고 싶었대요. 약간 절절한 느낌이 있어.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난 잘해보고 싶었어. 너랑 진짜 이상적인 만남을, 이상적인 가정을 그려보고 싶었어. 물론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라던가 힘든 난관 같은 것들이 있기야 하겠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씩 극복을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현실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어떤 로망을 갖고 우리가 거길 향해 나가다 보면은 언젠간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같이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나는 그 말을 하고 싶었어. 약간 요런 내용이에요.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상대방 분이 굉장히 약간 로맨티스트적인 느낌들이 좀 있고 여러분들과 뭔가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분위기들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그렇게 이상을 바라보던 마음이 지금은 그 마음을 전하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패감이라던가 포기 같은 것들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 인생에서 너를 끝까지 들고 가고 싶어라는 뉘앙스거든요. 이분이 말을 못한 내용이.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깊어요. 여러분들한테. 감정적인 잔재가 굉장히 크게 남는 그 치명적인 첫사랑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런 말을 왜 말을 못했는지도 보도록 할게요. 상처가 이렇게 크게 받았다고? 무슨 일이지? 두 분 어떤 마음일까요? 아, 저 이거 보는데 어떤 거 생각나냐면 폭삭소가수다 아시죠? 그거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건데 거기에서 금명이 말고 김선호님 역할, 김선호님이 원래 만나던 그 집주인 딸 있잖아요, 여자분. 그분과의 관계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은 그 엑스트라 조연분은 그런 캐릭터잖아요. 내가 사랑한 남자가 예술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술하는 건 좋다 이거야. 가서 이제 미술학원을 다니든 선생님을 하든 어쨌든 임용고시를 보든 돈을 벌어와라. 근데 이제 거기에서 상처받는 예술가의 있잖아요. 그 역할의 입장인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는 어떤 로망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게 현실에서 좌절이 되고 그게 엄청 뼈아픈 상처와 좌절로 왔다. 그래서 차마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입을 뗄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뭐 이분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우리가 단칸방에서 먹고 살아도 되니까 우리 서로 각자를 존중하면서 앞으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 집도 넓혀가고 한 칸에서 두 칸 되고 두 칸에서 세 칸 되고 뭐 이러지 않을까라고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주변의 상황상 그게 무슨 말이야 막 이런 피드백이 와가지고 자기는 거기에서 큰 좌절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청 큰 마음의 상처,
내가 더 이상은 나의 노력이라던가 의지로서는 극복 불가능한 어떤 피드백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함께 잘해보자 라는 말 자체가 상대방도 잘해볼 의향이 있어야 던져보는 건데 이제 그럴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좌절을 좀 많이 하신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짝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사귀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런 생각을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마 여러분들과의 어떤 상황상의 간극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평화롭고 여유가 되고 여건이 되는데 자기는 그럴 수 없는 그 격차나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기에는 자기가 너무 비로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말을 던졌을 때는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받아들일 리가 없다. 약간 이런 식의 인지를 하셨던 느낌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이분이 어떤 행동을 해올지도 보도록 할게요. 고민을 좀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름의 어떤 제스처나 말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하긴 하실 것 같아요. 행동력이 아예 없지는 않다. 엄청 강렬한 행동을 한다. 적극적이다. 확실하다. 뭐 이런 느낌들은 아니고요. 이제 좀 다정하게 가시긴 하는데 거기서 갈등과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약간 멈칫하는 느낌들이 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잘 만나고 계신 분들이다 하더라도요, 상대방 분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대감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마냥 잘해주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 고민이 들어오시는 거고, 상대방 분이 약간 원래 좋아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좀 다정한 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까지 봤을 때. 원래 좀 다정한 면이 있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마 이제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우리 둘을 위해서 과연 나은 생각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이 동반이 되면서 좀 애매한 말과 행동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저렇게 어렵지? 도대체 뭐가 저렇게 고민이 많지? 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대방 분을 봤을 때 왜 이걸 쉬운 문제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저기에서 멈칫거리지? 하실 수는 있지만 상대방은 지금 감정적으로 소외가 좀 높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처럼 클리어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걸로 보여져요. 하지만 행동적인 부분은 충분히 다정하고 여러분들한테 따뜻한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헤어진 상태다 하더라도요, 전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대화를 나누게 되면 뭐 여러분들이 울면 티슈로 눈물 닦아주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기는 하는데 그 안에서도 심경이 이분은 되게 복잡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한테 이런 따뜻한 말과 행동을 해줄 거면 다시 만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분은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야. 만나서 대화하고 받아주고 대화를 들어주고까지는 돼도 뭔가 그 뒷단의 행동을 하기에는 자기가 지금 꺼려지는 게 너무 많아요. 감정적으로 다친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행동 조언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뭔가 딱히 행동을 하신다라기보다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의 외로운 쓸쓸함 같은 것들을 알아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행동을 한다? 이런다라기보다는 이분이 느꼈을 그 외로움과 소외감, 열등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해해주고 상대방을 좀 지켜봐주고 시간을 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감정을 좀 추스리고 나의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을 정리할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상대방 분을 좀 믿고
믿고 따뜻하게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나를 믿어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언제든 나한테 돌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신뢰를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분이 지금 감정적으로 방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상대방에게 행동을 촉구하거나 결정을 해서 나를 같이 이렇게 가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다. 상대방의 입장을 좀 배려해서 나는 여기에 있으니까 돌다가 와. 산책하다 와. 마음의 정리가 되면 다시 나한테 연락을 줘. 나 여기 있을게. 이런 것들 있죠. 그동안 너 많이 힘들었겠구나. 나도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대방 분의 어떤 시간, 그 사람이 여물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올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 운이라고 하는 거나 인연이라고 하는 거는 다 흐름이 있는데요. 이 카드가 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목마다 어떤 우여곡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게 하겠지만 시절 인연이라고 하면 지나갈 것이고 우리가 진짜 인연이라고 하면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애써 여러분들이 날개짓을 하고 이 운의 흐름을 좀 요리조리 바꿔보려고 한다던가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그대로 잘 이어가 보시면서 편안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살다 보면은 이 사람과의 관계성이 자연스럽게 운명의 흐름대로 흘러갈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한번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퀸을 골라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딩 어떠셨나요?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한 속마음, 현재 시점에서 1개월 이내 값 한번 봤습니다. 제가 리딩을 연애관계에 대해서 좀 짧게 하잖아요. 짧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정선이 좀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달 이내 값이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구태여 실망을 하실 필요는 없고 카드의 조언대로 한번 참고를 해보셨다가 또 다음 달 되면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필요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오늘 리딩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연애에 도움이 되셨기를 좀 바랍니다. 자,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